기독교 후기 시대의 전제들. 2점. 자연주의. 자연주의는 인간이 만들어낸 최고의 걸작품이다. 중세의 신의 이름으로 행해진 온갖 작태들에 대한 반감이 그 원인이었을 것이다. 얼뜻 보기에 신의 허상으로부터 해방을 줄 수 있다는 희망과, 그리고 비교적 객관적으로 자연과 인간을 이해하려는 합리주의에 대한 호감으로 진화론이란 허상을 만들었다. 과학적 근거도 없는 진화론은 과학의 이름으로 인간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급기야는 유물론적인 공산주의에 의한 세계대전이라는 막대한 대가를 지불하였다. 그리고 난 뒤 진화론을 수습하려고 하였으나 때는 늦었고 상처는 아물지 않았으며 도리어 인간성은 야수성으로 변했다. 이런 배경의 전제는 자연주의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자연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고자 한다. 첫째, 자연주의의 발전과 영향. 영어의 nature는 라틴어의 nature에서 유래된 말로서 어떤 물체의 기본적 성격을 의미한다. 우주를 움직이는 힘과 그 어떤 원리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자연은 단순한 물질계를 지칭하는 말이 아니다. 그것은 자연 현상과 인간의 모든 총체적 현상을 포괄하는 의미를 지닌다는 것이다. 서구 철학에서 자연주의적 전통은 여러 형태의 힘으로 이해하였다. 즉 자연의 정복을 위한 힘으로서, 그리고 강한 자의 이익을 증진하는 기회로서 이해되었다. 따라서 인간의 생존은 본성적이며 이기적인 충동의 목표인 힘의 원리가 되고 말았다. 더 나아가 자연주의를 기초로 하여 인간을 파괴하는 힘으로, 또는 약한 자를 정복하는 힘으로 둔갑하여 강한 자의 권력을 정당화하는 전제를 확보하기에만 급급하였다. 그리하여 18세기에는 대륙의 정복을 정당화하는데 일익을 담당하였다. 이것은 인간을 자연의 일부로 바라보는 자연주의, 또는 유물론적 관점에서 바라보았기 때문에 인간을 살상하는데 가책을 느끼지 않았다. 물론 이러한 사상은 단순한 자연주의를 표방하는 자체의 힘이라기보다는 당시대의 종교적인 합의에 기인한 것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강자의 원리인 자연주의와 결코 분리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원리인 자연주의의 근본 원리를 살펴보고자 한다. 자연주의는 중세시대의 신중심 사상을 배제하고 신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소멸함으로써 신의 영역을 인간의 영역으로 대체시키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 이런 사상의 배경은 다음과 같은 사람들에 의해 발전되었다. 첫째, 데카르트는 의식적으로 유실론자라고 고백했지만 우주는 물질로 구성된 거대한 기계이며 인간의 정신에 의해서 파악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의 주장은 결국 인간의 정신을 기계적 물질의 종속 범주로 규정하였다. 둘째, 존 록로서 하나님을 인간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인격의 신으로 인정은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의 이성만's God은 reason이 성경에 기록된 계시의 진위를 평가하는 심판자라고 생각하였다. 자연주의자들은 이 개념에서 하나님께서 주신이란 말은 빼버리고 이성만을 진리에 대한 유일한 판단의 기준을 인식하였다. 셋째는 주리언 메트리주리언 어프레이디 메트리로서 나는 최고자의 존재에 대한 의심은 품지 않는다. 오히려 확률면에서 보아도 신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신의 존재란 실제적 가치가 거의 없는 하나의 이론적 진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존재는 실제적으로 가치가 거의 없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던 이유는 존재하는 하나님이란 단지 우주의 창조자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기계론적 우주관은 자연의 창조주로서 하나님을 전제한다. 따라서 인간은 기계의 직공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런 견해들은 우주의 중심은 단지 물질이며 인간의 정신을 물질의 범주로 이해하였다는 사실은 자연주의의 영향이 얼마나 깊이 뿌리 박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자연주의의 중심 주제는 무에서 유가 왔다는 것이다. 신의 도움 없이 자연과 인간의 존재를 설명함으로 초월적이며 절대자인 신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의 모든 물질은
어떤 상태로든지 신의 도움 없이 인간을 규정해야만 했다. 18세기의 과학은 물질이라는 개념을 세분화했다. 실제란 더 이상 분할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또는 상호 간의 기계의 공간적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단위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다. 화학과 물리학을 통해 그 관계를 알아내어 불변의 법칙들로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현대의 물리학자들은 자연이 무엇인지에 대한 확신과 수리적으로만 표현될 수 있다고 봄으로써 자연이 무엇인지 밝혀지리라는 확신은 사라지고 말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주는 초월적 존재와는 무관한 하나의 궁극적인 실제이기 때문에 신의 창조자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연주의자들은 인간을 하나의 기계적인 요소로 보았기 때문에 인격이란 우리가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화학적이며 물리적인 성질의 상호관계로 이해하였다. 따라서 우리는 초자연적인 존재를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것이다. 헉슬리는 인간을 동물 중에 하나로 보았다. 인간이 진화의 과정을 걸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인간의 사망은 인격과 관계가 없는 단순한 파멸이라는 것이다. 마치 기계가 망가져서 멈추면 못쓰게 되는 것과 같이 인간의 사망도 인간 수명의 한계를 인식하는 단순한 멈춤이나 고장의 상태라는 것이다. 자연주의자들은 진화론의 영향과 매우 밀접하게 상관관계를 맺음으로써 인간은 동물 가운데 독특한 존재라고 보았다. 그 이유는 인간만이 유일한 개념적 사고의 능력으로 언어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전통을 축적하는 독특한 진화 과정이라고 보았다. 자연주의는 진화론을 통해 생육강식의 원리인 힘의 원리를 출현시키므로 전쟁을 합리화하였다. 이러한 자연주의의 견해는 인간의 비인간화를 실현하는데 충실한 길잡이 역할을 했다. 그러므로 합리주의자들의 전제는 오히려 비합리적이며 비논리적인 것으로 변해버리고 말았다. 결국 진화론의 사상은 인간을 자연적인 산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제임스 히치코크는 말하기를 인간은 거대한 우주 속에 있는 먼지이며 영적인 부분이 없는 단순히 발달된 기계장치로 인식하고 말았다. 이것은 결국 셰퍼가 말한 바 있는 현대인의 합리적인 전제에서 출발한 자연적인 전개에 근거하여 어쩔 수 없이 받아들임으로 절망에 빠졌다는 사실을 밝힌 것은 정확한 진단이라 하겠다. 이성을 통한 과학 연구는 편견 없이 순수하게 어떤 보편적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과거의 합리주의자들은 자연에 대한 자세한 관찰과 실험을 통해 불변하는 과학적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합리주의적인 과학적 사고는 인간에게 엄청난 변화를 제공했다. 그러나 정작 오늘날 합리주의적인 과학적 사고들의 신념은 무너져 가고 있다. 뉴턴의 기계론적 우주설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의해 부정되었다는 사실은 과학의 전제들은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인간의 합리적인 법칙은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밝힌 것이다. 머레이 에덴머레이 이르는 아무리 오랜 시간이 걸렸다 하더라도 순전히 우연에 의해서 이 우주와 그 복잡성이 무질서에서 생겨날 수 있다는 종래의 주장은 통계적으로 볼 때에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통해 종래의 진화론에 대한 허구성을 지적하였다. 이런 진화론의 사상은 위에서 말한 합리주의적인 토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만약 진화론을 포기한다면 현대인에게 남는 것은 바닥에 흩어진 구슬들처럼 단편적인 지식의 파편들이 될 것이기 때문에 진화론에 미련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자연주의는 20세기 말의 사람들에게 수많은 영향을 미친 전제임을 인식해야 한다. 둘째, 진화론. 진화론은 인간이 단순 세포에서 다세포로 발전한 자연 발생적인 결정체라는 것이다. 런던 유니버시티의 해부학 교수인 우드우드는 Ancestry of Man에서 진화론은 정확한 과학적 이론과 변론의 토대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진화의 개념은 결코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하는 하나의 단편적 가설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 인간은 자연과 더불어 살아왔다.
그러나 자연 옹호자들은 자연을 실제의 전체로 인정하는 이론이나 다른 방식으로 자연을 해석하고 있다. 우주가 초자연적인 원인이나 통제 없이 자기 충족적이며 과학에 의해 주어지는 세계 해석은 실제에 대한 유일하고 충분한 설명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것의 가치 및 관념들은 진화의 산물이다. 따라서 그것들은 바로 지금의 세계에서 나타난 인간 욕구의 표현이라는 점을 함축하는 것이다. 비판적 자연주의는 엄격한 유물론을 삶과 사상과 같은 실제를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연은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생애 조건으로서 한순간도 자연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인간의 역사는 자연과 더불어 발전하여 왔기 때문에 자연을 끊임없는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고대 자연 철학자인 달레스 스테어스는 모든 것의 아치 원리를 물수이라고 보았으며 아낙시만드로스 애낙시만드로스는 에피의연이라는 규범되지 무한한 것 또는 무한하게 규정되지 않는 것으로 아낙시메네스 애낙시미네스는 공기를 원리로 보았다. 특히 엠페도클스 엠피도클스 기원전 49만 2432는 자연의 신비를 통해 아치 원리를 규명해 보려고 시도한 일에 끊임없는 연구가 지속되었다. 아치의 실체에 대한 연구는 다원론인 유물론적 원자론의 원류를 형성하였다. 더 나아가 실제가 물질적 활동이라는 칼 막스가 맥스 유물론적 변증법에 영향을 주었다. 홉스 허베스는 스스로를 보존하려는 충동을 인간의 법칙이라고 보았다. 자연주의의 개념은 자연법 이론과 국가 계약서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는 자연법을 자연의 법칙 자체 또는 그것에 따라 모든 것이 생겨나는 규칙인 자연의 힘이라는 개념으로 발전시켰다고 말하였다. 이것은 결국 자연의 관찰을 통해 얻은 것은 강한 자만이 살아나게 된다는 자연의 원리를 그대로 인간의 법칙으로 적용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그에게 있어서 자연주의에서는 쾌락과 힘이라는 논리를 정당화하였다. 이것이 인간에게 재확인되면서 서구 사회는 힘의 원리가 정의라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셋째, 다윈, 종의 기원을 저술하면서 지구의 역사를 바꾸어 놓은 다윈은 1809년 2월 12일 영국의 슈루스비어의 로버트 다윈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의사였던 에라스무스 다윈의 손자로서 부유한 명문의 손자로 태어났으나 8세의 어머니와 사별하고 누나인 카로린에 의해서 양육되었다. 그는 어렸을 적에 허무맹랑한 거짓말을 꾸며내거나 백일몽에 빠지는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 16세 때에는 아버지로부터 너는 총 쏘기와 개 그리고 쥐 잡는 일 외에는 도무지 아무것도 흥미가 없으니 장차 너 자신에게는 물론 우리 가문에 큰 수치를 가져올 것이다 라는 꾸중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이 말은 시연되었다. 그 후에 의학과 신학을 배우려고 하였으나 끝내 실패하고 말았다. 그러나 당시 식물학자였던 헨슬로우 헨슬로우 교수의 영향을 받았다. 그는 2225세까지 비글호를 타고 항해를 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다윈은 나는 가끔 장차 무엇이 되었으면 하고 생각을 해보는데 가능하면 시골에서 목사가 되는 것이 지금의 나의 소원이다라고 친구에게 편지를 했다. 특별 창조에 의한 생명의 기원설과 종의 불변설에는 조금의 의심도 없었다. 그러나 1년도 못 되어 그는 종의 변환에 관한 기록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종이 불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공통 조상으로부터 세대를 거듭함에 따라 약간의 수정을 가함으로써 여러 가지의 종으로 분화한 것이라 가정하였다. 그는 비교해부학, 발생학, 분류 및 지리적 분포, 고생물학 등에서 발생되는 많은 의문들을 보다 만족스럽게 설명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 당시의 생각으로서 과학은 오로지 귀납법적인 방법에 의해서만 진보할 수 있다고 믿는 개념을 받아들였다. 다윈은 나는 어떤 이론이나 가설을 미리 세우지 않고 진정한 베이컨의 근대 과학 방법론을 제시한 원칙에 입각하여 단지 사실들을 대규모로 수집하였을 뿐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다윈은 렐레알에게 1860년 7월 1일자의 편지에서 어떤 이론을 먼저 세워놓지 않고서 관찰이란 있을 수도 없다고 확신한다고 고백함으로써 스스로 자신의 입장을 부인하였다. 결국 다윈은 생명체가 존재하게 된 것은 신의 탁월한 설계에 의한 것이라는 착상은 부인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생명체의 다양성을 설명함에 있어서 피츠로이 피츠로이 선장이 확신하는 성경에 입각한 종의 불변설보다는 좀 더 합리적이고 모순이 적은 자연에 의한 방법인 종내의 개체 간의 변이와 자연도태에 근거한 진화론을 착상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1860년 6월 30일 옥스포드에서 영국 교회를 대변하는 윌버포스 웰버포스 주교가 다윈의 진화설을 놓고 세기적인 논쟁을 벌였다. 피츠로이 선장은 중심을 가누지 못하면서 머리 위에 책 중에 책, 책 중에 책 하고 외치면서 다녔다. 그리고 5년 후에 자결했다. 1838년 39년 사이에 다윈은 소위 엔노트에서 존재하는 모든 것은 오직 물질뿐이고 정신적이며 영적인 재반 현상들은 물질의 부산물에 불과하다라고 기록하였다. 자연도태와 진화설의 공동 제안자인 웰레이스 월레이스는 다윈처럼 진화 논리를 정신의 영역에까지는 적용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막스와 엥겔스는 다윈에 의해 고안된 자연적인 유물론을 재빨리 포착하여 유물론적인 논쟁에 이용하였다. 이런 사실은 1869년 종의 기원에 관해서 막스가 엥겔스에게 보낸 서신에서 비록 영국식의 엉성한 형식으로 전개되었지만 이 책의 내용에는 우리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견해에 대한 자연사적인 근거를 제공해준다는 표현을 통해서 진화론이 정신의 영역까지 확대되었다. 자연주의의 산물인 진화론은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인간의 경제적 관계와 경제적 동물인 사람은 막시즘이며 사람의 자연적 본능은 프로이드이즘이고 총명한 동물로서의 인간은 다윈니즘으로 귀결되었다. 이것은 곧 인간의 살상을 자행한 것은 나치 사상이며 구멍 뚫린 인간의 무의미는 허무주의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상적인 배경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두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자연주의의 가치관은 인간의 정치와 경제 그리고 문화 등 인간의 세세한 모든 부분에 잠식되어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그러므로 자연주의의 영향은 전쟁이라는 결과의 모습만이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심각한 경각심을 가져다 주지는 못했지만 현대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사상 중에 하나가 되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설정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인천 송도역 남인천 농협 앞 배짜마 카페에서 이종화였습니다.